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이죠. 전설적인 투자자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는 목요일의 전문가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행입니다. 네, 자,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시각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데니얼 카너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과 그리고 제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 결정의 과정, 이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국 결정 내리는 것은 나 자신이지요. 그렇죠?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편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즉흥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준비하는 투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실 때가 많나요? 아니, 꼭 투자라기보다는 어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마트에 가서 음식을 먹을 거리를 사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마트 오기 전에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은 상황이에요. 배가 막 부른데 이제 집에 창거리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상황이라면 물론 꼭 사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아무래도 사게 되는 경우들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트를 갔어요. 앞에 막 음식이 가득합니다. 당장 조리하는 것도 귀찮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원래 사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물건을 먹을 거리를 사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요. 꼭 마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경우에 이 소위 말하는 충동적인 구매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지요. 이것이 이제 투자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기가 차분한 상황에서, 내가 좀 그런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심리학자들이 테스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가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 올라갔어요. 이제 정상이 멀지 않았고요. 근데 그러다 가방을 딱 열어서 먹을 걸 좀 찾으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먹을 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깜빡하고 식탁에다가 놓고 온 상황입니다. 이때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실험 참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먹을 거리, 음식과 물이 있다면 무엇을 더 안 가져온 것을 아쉽게 느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에 대해서 이제 61%의 분들은 내가 물을 가져오지 않은 걸 더 아쉽게 느낄 것 같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느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39%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체육관에 모아놓고 한참 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참 땀을 뻘뻘뻘 흘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미리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등산을 갔는데 깜빡하고 먹을 거리를 놓고 왔더라. 뭐가 더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운동을 한 다음에 질문을 했더니 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더 크게 아쉽게 느낄 것이다라고 92%의 분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61%에서 92%로 크게 증가를 한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나는 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내가 등산을 해서 물이나 음식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등산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기 전과 한 다음에 그 상황일 뿐이고요. 여기서 답변이 달라진 거지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뭐가 될까요? 내가 운동을 지금 하고 지금 내가 목이 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등산을 했을 때도 마치 이제 진짜로 내가 등산을 했을 때 운동을 해서 땀을 뻘뻘 흘린 것처럼 뭔가 심리적 압박을 더 느끼게 되면서 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아쉽게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은 등산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충동적인 투자라는 것, 충동적인 투자라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렸,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압박을 받을수록 그 결정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급하게 하는 거 말고 아주 그냥 느긋하게 한번 뭔가를 결정 내리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늑장불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있죠. 막 정말 하기 싫고, 그죠? 주로 이제 내가 좀 일을 미루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한이 많이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시험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좀 느긋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나중에 좀 편할 텐데,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그때서야 벼락치기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막 조급해지죠. 그죠? 항상 그런 일이 많은데, 어떤 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미루려고 하는 정말 무서운 욕구가 이 늑장불이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이거와 별개로 그냥 이제 즐겨보는 어떤 웹툰을 보다 보니까 마침 이런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나왔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다고 합니다. 뭐 전화 통화 끝나고 나서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정말 그 언제 한번 보자. 외국인들은 그런데요. 그 통화에서 언제 한번 보자 그러면 정말 언제 한번 볼 건가 보다 하고 좀 이따 다시 뭐 며칠 후에 전화를 해서 야 근데 우리 언제 보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통화 끝나면서 하는 언제 한번 보자, 뭐 시간 되면 한번 보자는 정말 죽지 않았으면 살아 있으면 진짜 죽기 전에 한번 뭐 언젠간 보겠지 이런 의미죠. 진짜로요. 정말 제대로 볼 거라면 날짜를 정하게 될 것이고.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제 뭐 문장을 교정하는,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교정을 하거나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어법에 맞게 교정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10장 정도를 이제 내가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정을 해서 마감일에 제출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A그룹은 이제 이 10장의 교정지를 내가 교정을 하고 교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는데 이 날짜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감일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B그룹은 날짜를 정해놔요. 날짜를 오늘 12월 10일인데 예를 들어 12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정해진 최종 마감일에 지금 보시면 제출 방법으로는 한꺼번에 10장을 한꺼번에 제출을 하는 거고, C그룹은 뭐냐면요. 일정한 간격으로 마감일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0일인데 12월 15일에 일부, 20일에 일부, 25일에 일부, 30일에 일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딱딱 끊어서 이날까지는 예를 들어 2장, 이날까지는 5장, 이날까지는 7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마감일 완료 시점에 제출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교정을 하고 또 내가 날짜 스케줄을 정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아마도 A그룹 상황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내가 느긋하게 이 교정을 했을 때가 그 교정본에서 발생하는 실수 자체는 제일 적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날짜를 중간중간 정해놓고 그때마다 된 것만큼 제출하고 특정 범위를 정해서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실수는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감 연기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마감일을 정했을 때도 어때요? 나 이제 이날까지 하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통보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실수 자체는 적었지만 마감 연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마감 연기가 제일 적었던 것은 C그룹이에요. 날짜를 끊어서 딱딱딱딱 정해놓은 경우. 그 경우에는 이 마감이 연기되는 경우가 가장 적었어요. 물론 실수는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실수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늑장을 부리는 경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감일을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마감 연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거의 C그룹 대비 한 2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B그룹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C그룹보다 한 거의 3배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자, 늑장 부리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적인, 감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즉 어떤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내가 어떤 지점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실수는 뭐 많았을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마감 연기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놨을 때.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조합해서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충동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충동적인 투자. 좀 이따가 그런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흔히 말하는 추격 매수가 되겠죠. 양봉 구간에 어떤 종목이 막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종목을 사려고 하던 게 아니더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매수 주문을 눌러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주가가 뭐 어떤 오늘 당일의 양봉 흐름이 아니라 큰 파동 관점에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사지 않으면 더 날아갈 것 같은 기분, 그런 것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충동적인 구매, 어떤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늑장 부리기 위험성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에 관해서, 끊어서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매매를 할 때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때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이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오면은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하면. 혹은 뭐 어느 가격까지 오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 미리 정해놓고 그게 그 가격까지 오지 않으면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장중에 종목 선정하지 마시라. 장중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장이 끝나고 나서 3시 이후에 장 끝나고 나서 종목의 움직임이 없을 때, 적어도 내가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상태일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할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충동적 투자 사례로는 대표적인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봉 추격 매수 사례라던가, 혹은 뭐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 이런 것도 충동적인 사례인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중 종목 선정. 갑자기 뭐 어디서 전화를 받아서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간다라든가, 종목을 보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막 날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하는지를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투자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사셨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종목이 뭐 요새 주목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라던데요. 그건 결과죠, 사실은요. 내가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니까 계속 가는가 보다라고 투자를 하는 거죠. 혹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그게 왜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냥 좋다더라. 사실 이런 것도 충동적인 투자 사례들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자 차트입니다. 이게 뭐 저가주긴 합니다만은 거래량이 뭐 5천만 주가, 6천만 주, 7천만 주에 달하는 종목이니까 거래대금은 넉넉합니다. 그냥 공부용으로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 상황을 보시면 앞전에 두 개의 상한가를 그려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상한가를 그려놨고요. 근데 어제 상황이에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 장중에 이 캔들의 움직임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0원 즈음에서 시가가 출발한 다음에 1,300원까지 시가 대비 한 20% 정도 상승을 했던 거죠. 크게 올라갔어요, 장중에. 그랬다가 와장창 밀려가지고 다시 밀린 다음에 시가 대비 20%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그려보면 900원에서 1,300원까지니까 거의 40% 가까이 주가가 움직인 거지요. 이 종목 분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차트입니다. 어제 상황을 보시면 그 전날은 이게 바닥권에서 잔잔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제 어떻게 된 거죠? 오전에 급등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시가 대비 20%나 올라서요. 조금 전에 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어저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장중의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양봉을 그리면서 날아가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추격 매수의 욕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주가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보다 그런 상황보다 언제 이런 추격 매수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냐면 급등할 때 단기적으로 폭등을 할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고가권 여기서 추격 매수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격 매수 들어갔다면 40%짜리 하락. 지금 이게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하루 만에 나는 40%짜리 폭락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요? 양봉 구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추격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제의 상황인데요. 이제 어제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그 앞전에 캔들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2,800원까지. 이것도 역시나 2,400원에서 어제 2,200원에서 시가가 출발한 다음에 2,800원까지 거의 상한가 30%까지 다 올라간 경우죠. 근데 긴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캔들을 보실 때 긴 윗꼬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저거는 들어온 사람들이 위에서 물린 거구나.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분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분 차트를 보시면 그저께 분 차트 장중에 급등을 했을 때 분 차트 상황을 보시면 시가가 2,200원 즈음에서 출발한 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은 앞에 종목과는 달리 고가권에서 한참을 놀았어요. 한참을 놀았다는 것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위에서 추격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후 들어서 주르륵 밀려버리더니 어제도 장대 음봉으로 하염없이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거래량이 아까 조금 전에 본 종목만큼은 아니지만 이틀 전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거의 500만 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를 했고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양봉 구간에 추격 매수했기 때문에. 이 추격 매수는 준비한 매매일까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날아가는 종목을 보면서 막 호가창에 매수 주문, 체결 주문 엄청나게 들어오고 체결을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고점 돌파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5천원짜리 종목이 거래량이 5천만 주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2,500억, 거의 삼성전자 거래대금만큼 터지는 경우였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이날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죠. 파동 그리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기왕이면 이런 종목을 사더라도 어디서 사야 된다는 걸까요? 밑에서 조정받을 때 내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전고점에서 팔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내려갈 때는 사실 겁이 나서 잘 못 삽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추격 매수의 욕구가 폭발하게 될까요?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때, 그때 터진 이 엄청난 거래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매수 주문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 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윗꼬리는 뭐라고요? 개인들이 추격 매수 들어간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주르륵 밀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요.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려고 해야 되지 양봉에 사서 더 비싼 양봉에 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반만 맞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되 달리는 말이 더 달리려고 중간에 쉬어갈 때 올라타라. 그래야 더 멀리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제가 데니얼 카너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수의 투자 명인들이 있죠. 예전에 운영혁 분께서 진행을 해주셨던 존 템플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설적인 투자자죠.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패닉에 빠져 있을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팽배할 때야말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다. 즉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밑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실전에서 해보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음봉 매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음봉 매수와 관련된 거는 다음에 제가 주제를 잡아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장대 음봉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거 매수 버튼 누를 수 있나요? 남들 다 팔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본능과의 싸움이지요. 근데 템플턴은 어떻게 매매를 준비를 했냐면 그의 이제 손녀가 책에서 쓴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업도 괜찮고 매출도 잘 나가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좀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체크만 해놓다가 이 종목이 얼마까지 내려오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가격까지 오면 매수했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어떤 선약하게 미리 일정을 정해놓는 것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즉흥적인 매매가 아닌 미리 준비한 매매, 어디까지 내려오면 매수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한국타이어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9월 달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주가가 한 55,000원 정도였다가 35,000원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락했죠.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락 과정에서 여기서 저기서 다 사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준비를 했다면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사들어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실 때가 있지만 절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입니다. 2013년부터 14년 중반까지 끊임없이 올라가던 종목이 주가가 우르르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범위를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다 요번에 특히나 좀 많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이 많이 빠지는 건 뭘까요?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포의 투매 상황이 전개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올라간 거죠. 지금 앞에서 보셨던 예시 차트처럼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케미칼 사례를 보시면 13년부터 14년 말까지 계단 천천히 빠집니다. 그러다가 투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투매. 그리고 나서 지금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감정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던 게 폭락 상황이 발생하면 사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못 삽니다.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근데 미리 선약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미리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준비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준비한 시나리오에 맞는 상황이 올 때만 움직인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절대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충동적인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데니얼 카너먼과 관련된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결과보다 투자의 과정에서 정답을 찾자라는 겁니다. 충동적인 투자가, 즉흥적인 투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투자가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매매는 반드시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에 맞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만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동적인 투자자와 준비된 투자자의 그 차이점 다 아시겠죠? 이 미리 준비된 그 시나리오 상황이 올 때만 투자를 하자라는 데니얼 카너먼의 이 투자 전략 들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승일 전문가였습니다.